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요즘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사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네,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퐁당 가족분들 중에서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을 집에 혼자 두고 밖에 나와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잘 있나? 아, 어떻게 뭐 좀 말이라도 할 줄 알면은 전화기라도 전화해서 안부라도 좀 물어볼 텐데, 아, 누구한테 지금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평소 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분이죠. 동물 훈련사이자 수의사이신 설재현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애견인들을 대표해서 가수 현진영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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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퐁당퐁당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현진영 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 이거야. 아침에 신나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진영입니다. 자기적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뭔가 네.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흥이 딱 오르죠. 흥이 올라요. 네. 근데 좀 헤드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귀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깜짝 놀라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럴 네. 수도 있겠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가요, 저는. 그래, 아침이니까 알람 갖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 화들짝 인사, 깨가지고. 네, TV의 인사법으로 인사드립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재현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설재현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필요했어요, 이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나저나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습니까? 대부분 보호자 탓이기는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나쁘다기보다는 네. 조금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교육할지, 보호자로서 교육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이게 아무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서로 시그널이 잘못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현진영 씨, 네. 오늘 왜 나오셨나요? 제가 또 반갑기는 한데. 제가 또 애견계 네. 또 잔다르크잖아요. 에? 네, 제가 애견 강아지들의 대부. 네. 많이 키우세요? 아니요, 많이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2년 전에 이제 학대받는 아이들 10마리도 구조하고, 예. 그러니까 우연히, 예, 우연히 구조해갖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강아지들에 대한 어떤 복지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네.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우연이었는지. 그냥 여쭤봐도 애견 될까요? 운동장 놀러 갔다가 네. 그 뒤편에서 학대받고 있는 애를.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개는 놀러 가는데 그 뒤편 운동장에는 애들이 학대받으면서 어머. 뜬장에 갇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야. 너무 가슴 아팠다. 아프셨겠네. 네. 그래갖고 제가 막 그 구조대 그 우리나라 좀 유명한 데다 몇 네. 군데 전화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열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구조했죠. 어떻게 제가 대단한 저도 멋지시다. 방송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네. 멋지다. 아니요. 좋은 일 하실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요? 네. 기억할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동물들이 학대받고 있으면 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네. 너무 아프죠. 네. 설재현 선생님, 네.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함께 하고 있나요? 저는 우선은 지금 저희 집에는 반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제 채옷 강아지가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지금 병원에 유기된 강아지 2아이 그리고 고양이 2아이 같이 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이
또 키우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같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제 집이 아니라서요. 전셋집인데 네, 저희 네. 집주인님이 네. 내년에 이사 가면 이제 데리고 오겠지만 집주인님이 좀 안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라서 내년에 이제 병원에 있는 아이들 같이 출퇴근하면서 네. 같이 생활할 예정입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이 정말 그 반려견, 네. 반려묘 정말 많이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거 뭐예요? 그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신청을 해야 된다고. 네, 동물 등록을 동물 해야 되죠. 등록을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돼요? 원래 이제 9월 1일까지가 저희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약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지금부터요? 네, 근데 우선 지금 고양이는 보류예요. 네. 네, 강아지 9월 같은 1일 날 태어난 애는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이제 3개월령 넘은 아이들은 무조건 동물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왜 하게 되죠? 우선은 가장 처음으로 유기견 문제가 상당히 네. 심각하죠. 이 책임감 없이 버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또 잃어버리게 되면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를 잃어버리거나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동물 등록은 이제 꼭 해야 되죠. 선진국 반려동물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동물 네. 등록은 꼭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네.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거. 네. 뭐 사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동물병원비가 상당히 비싸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려면 우리나라에 정확히 강아지들이 얼마나 있고 동물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고 뭐 진료비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전무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개 농장 이런 데서 네. 무분별하게 개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집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 등록제를 더 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정견들이 우선 순위가 돼 있고 아무래도 그래갖고 그렇겠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그러니까 있어. 시스템으로 자리를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께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뭐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잘하세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같이 왠지. 방송할 때 느낀 게 저 없어도 되겠는데?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네. 설전 선생님이시고 네. 근데 동물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전문 용어로 그냥 선무당입니다. 도윤님께서 현진영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라고 농담이고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인사를 해주셨고요. 너무 좋아님께서 이 조합은 뭐죠?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같이 방송 많이 했어요. 네. 어떤 방송을? 여기서만 이 TBS에서만 네. 지금 3번째.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딱 그렇게 앉아서. 네. 그렇군요. 제가 계속 찾았거든요. 동물 박사들. 네. 우리 동물에 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제 분들. 반려견 코코가 또 이름 코코예요? 네, 코코인데 저도 옛날에 코코 있었는데 우리 그래요? 아이. 네. 우리 설 원장님 만나고 네. 뭐 좀 가깝게 지내는 편이죠. 네. 5795님께서 11살 미니핀과 함께 하는데요. 산책 시에 요즘 뒷다리를 살짝 불편해하면서 걷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쓸개골 탈골이라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소형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슬개골 탈구가 워낙 많아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또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되게 잘못된 점인데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는 거. 그래서 계속 작게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작은 아이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럼 뼈가 작아지고 슬개골이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저 이제 키우는 강아지 보니까 그 바닥이 이렇게 좀 마루바닥이라든가 미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 발 쪽에 털이 또 자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 미끄러지니까 자꾸 탈골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마룻바닥 미끄럽고 이런 건 안 네. 좋은 거를 더 심화시키는 요소고 대부분은 유전으로 갖고 태어나게 돼요. 원래. 네, 유전으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지금 뭐 슬개골일 수도 있고요, 고관절일 수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검사를 안 해보면 수의사들도 어떤 건지 잘 네, 모르는 확인을 거죠. 하기가 여러 가지 힘들죠.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11살이다 보니까 정말 심하지 않고 살이 많이 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체중 관리하면서 그냥 내과적으로 아니면 영양제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죠. 아무래도 노령견들은 수술하는데 부담이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수의사 설재현 선생님, 강아지 아빠 현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눌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 그 전에요. 네. 잠깐만요.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설재현 선생님 그리고 현진영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분리불안 증세? 네. 네,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 그럴 수도 있고 주인이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네네. 저는 네. 제가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같이 옆에 두고 아니면은 못 나가요 잘. 아, 네,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얘 때문에 불안해서 밥을 못 먹어요. 차에다 놓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에는 그럼 밥이 안 넘어가는 걱정돼서 불안하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저 먼저 빨리 먹고 빨리 와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도. 네. 그러니까 거의 5분 만에 밥을 다 먹는다고 보면 되죠.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소화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아니, 분리불안 증세를 느끼는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많나요? 우선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이 상당히 많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무리 동물이기 때문에 내 무리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좀 느끼게 되고요. 고양이들은 원래 이제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분리불안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양이들도 상당하게 분리불안을 느껴요. 네, 느껴요. 얘네들이 보호자에 대해서 막 애착을 가지지 않고 그냥 캔따개로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호자와 이 유대관계가 생기고 상당히 보호자가 떠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아지들은 진짜 분리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분리불안 가진 분들은 보호자분도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출을 못해요, 얘 때문에. 얘 내가 나가면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심지어 슈퍼 가기도 힘들고 쓰레기 버리러 가기도 힘들고 어디 뭐 영화, 매여 있는구나. 네, 문화생활 이런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힘든 고치기 힘든 문제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너무 잘해줘서 그렇다. 무시해라. 강아지를 무시하면 분리불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맞아. 오히려 사람 아이들과 같이 사람 아이들도 분리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좀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있을 때 분리불안이 생긴다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무시하면 분리불안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룰이 있고 안정된 애착 관계를 무조건 이뻐해 주는 것보다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좀 무시하거나 그래도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리트리버를 이제 그 요크셔를 계속 키우다가 리트리버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갑자기 대형견을 키우게 되니까 그 제가 잘 못하게 돼서 훈련소에 보내서 좀 같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배웠던 거 중에 하나가 그 밖에 나갈 때 다녀올게 이러고서 우리 인사하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걸 하면 안 안 됩니다. 되고 그러지 말고 뭐 간식이라도 작은 거 이렇게 딱 뒤돌아서 먹을 수 있게 주고 그 사이에 그냥 조용히 나갔다가
이제 일 다 보고선 들어오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거라고 애들은 착각하거나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진 못하지만 네네. 처음에 우리가 다녀올게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방 오겠다라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항상 우린 인사 잘하잖아요. 네. 예의거든. 우리가 항상 강아지들 입장에서 개들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보호자가 계속 다녀올게라고 하고 나가게 되면 걔네 입장에서는 너 이제 혼자야라고 들릴 거예요. 우리가 다녀올게 금방 올게라고 하는 이 단어 문장 자체가 강아지들한테는 너 이제 진짜 혼자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안을 증폭시키고 나가지 말고 조용히 얘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주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심한 아이들은 네.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심한 아이들은 사람과 똑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불안제를 좀 처방을 한다거나 약물 치료를 그런 강아지들도 있군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들의 어떤 분리불안을 좀 이해를 하는 게요. 네. 이게 우리는 뭐 1시간 나갔다가 갔다 올게 그러면 뭐 1시간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개들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긴데 네. 제가 뭐 수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 개들의 생체 리듬이 인간하고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이면 걔네들한테는 뭐 5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느끼는 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개들은 보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고 혼자 있으면 그 기간이 너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뭔가 그동안 혼자만 막 있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재미난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나가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없이 혼자 있을 때 네. 굉장히 짧다는 시간을 느끼거든요. 좀 더 있다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분도 분리불안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4521님께 저기 보내주셨는데요. 4521님 7년 된 말티즈 키우고 있는데 집에 사람이 있으면 똥오줌 정말 잘 가리는데 네. 왜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 곳에나 쌀까요? 그리고 이게 사람 먹는 거 분리불안이에요. 달라고 안 주면 저 보는 앞에서 똥 싸고 사람 먹는 거 달라고. 이게 이 아이는 확실히 분리불안인 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저 찾아오실 때 화장실 문제라고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있을 때 잘 가리다가 사람이 없을 때 못 가리는 아이들은 다 분리불안이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복수라고 생각해요. 네. 나를 혼자 두고 가서 내가 복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로 복수가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생각하면 딱 이거랑 비슷합니다. 노약자분들이 귀신의 집이나 롤러코스터 가게 되면 바지에 오줌 지리게 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너무 불안하면 괄약근이 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면서 오줌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복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들어오면 혼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아. 그렇게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는데 강아지가 그랬는데 그 실수라고 알아요? 뭐 실수라고 알진 못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일이 생리적인 벌어진 반응으로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호자가 오랜 외출 뒤에 돌아와서 자기를 화내는 혼내게 되면 이유를 모르고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보호자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나를 혼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식탁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귀가했을 때 항상 애들이 혼날까봐. 네. 그러면은 얘가 눈치를 채고선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지가 잘못한 건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걔들은 아니고. 모르고 그냥 보호자와의 관계만 계속 나빠지고 있는 맞아. 상황인 거죠. 보호자는 나를 싫어해, 나만 보면 화내,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배뇨 배변이 이렇게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이렇게 오줌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주가 네. 원하는 곳이 아닌 곳에다가 그 배변을 했을 때 자꾸 혼내면 얘가 나중에 오줌을 참아요. 그래갖고 네. 진짜 하루 종일 소변을 안 보다가 진짜 참다 못하고 그 한 번에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방광도 안 좋아지고 제가 예전에 기르던 강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강아지한테 배변 잘못해도 혼은 안 내요. 자꾸 이쁘다도 안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치워요 제가. 몇 마리 키우고 계세요? 한 마리밖에 안 키우는데 지금 아직 애기라 배변을 이제 봤다 못 봤다 해요. 근데 잘 봤을 때 패드에다 잘 쌌을 때는 옳지 이게 설채연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옳지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걸 주고 만약에 이제 빗나가게 배변 보면 이러고 그냥 제가 닦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화장실 교육을 할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왕도는 없어요. 저는 이제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화장실 가리는데 몇 년 걸리죠? 사람들은 한 4년? 4, 5년 걸리죠. 3, 4년 걸리지 않나? 해본 적이 없네요. 한 3살 때면 화장실 가서 싸지 않아요?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4, 5년 걸리고 네. 우리 화장실 그 변기에서 싸는 거를 훈련받은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습관이거든요. 맞아. 우리가 오줌 마려라고 하면은 엄마가 변기에다 올려주고 그렇죠. 싸게 되고 옆에서 쉬라고 얘기해주면 싸게 되고 이게 습관이 돼서 변기에서 계속 싸게 되는 건데 강아지들도 이건 훈련이라기보다는 저는 화장실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강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까요? 오줌이 마렵다라는 시그널들을 보내면 네.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실제로 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화가 돼서 쉬라고 할 때 배뇨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참 그것도 있던데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30분에서 그렇죠. 1시간 사이에 애기들은 배변을 많이 한다고.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그 딱 정확한 시간에 강아지 같은 경우 정확한 시간에 주게 되면 보통 30분 이내에 배뇨 배변을 하게 돼요. 하게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히 지켜보다가 네. 뺑뺑 돌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러면 화장실에다가 네. 데려다주고 또 중요한 건 화장실 자체를 되게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죠. 배변 패드가 미끄럽거나 이러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변기에 앉았는데 변기 흔들리면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배변 패드들 아니면 마룻바닥 상황에서 너무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확인해 주면서 미끄럽지 않게 해서 네. 안전하고 좀 네.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저는 저희 만들어주는 코코 처음에 네. 한 5개월 때 배변이 안 돼 갖고요. 진짜 잔디까지 사 갖고 왔어요, 집에. 잔디요? 잔디에서 집에다가 배변을, 잔디를 깔으셨어요? 잔디 이만한 거 팔아요. 팔아요. 네. 아, 네. 잔디까지 사가. 잔디에다가 일을 보게 아니면 잔디에다. 그러니까 그 밖에 데리고 나오면 잔디에다 이제 배변을 하니까 하라고. 얘가 거기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잔디까지 이렇게 사서 화장실 넣어줬는데 잔디를 다 뜯어 먹더라고요. 아,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여기서 나온 건가요? 결국은 패드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애기의 정답이 없어요. 애들이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 성향이 어떤지 또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네요. 정하님께서 화장실을 사람도 가리는데 강아지들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 또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거의 이제 애기들을 다루듯이 그러니까 사람 애기의 이제 기준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난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아지들의 이 정신 연령 자체가 연구한 결과 네. 평균적으로 사람의 한 30개월 정도에서 성장이 멈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0살이든 15살이든 우리는 30개월 아기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지거든요.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막 너 다 커서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얘 정신 연령으로는 사람으로 보면 30개월 아이인 거예요. 그렇군요. 나하고 비슷하네. 저도 그런 마음에 말을 하려다 목소리가 갑자기 그럴 때 용기 내셔야 돼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현진영 씨를 이렇게 모셔보고서 저희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이 노래는 꼭 들어야 된다 싶은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소리쳐봐. 예. 또 아침에 딱이죠. 딱이죠.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현진영의 소리쳐봐. 너무 신나는데요. 감사합니다. 막 소리치고 싶고 오늘도 막 움직이고 싶고 역시 현진영 씨의 노래는 막 춤추고 싶어져요. 네. 막 몸에 막 가만히 있지. DJ 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계속 나하고 우리 같이 얘기하고 있었으면서. 전 DJ라서 귀가 세 개예요. 진짜? 네, 노래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말하는 귀, 듣는 귀. 그렇습니다. 6975님께서 말티즈 키우는 맘인데요.
우리 애는 산책 나가면 막 짖으면서 달려들어요. 어떡하면 좋죠? 라고 하셨고 낭낭낭님께서는 산책 시 목줄, 초크체인, 하네스 중에 어떤 걸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려나? 시간이 너무 짧게 주세요. 네. 짧게. 네. 우선은 이게 산책 문제. 저는 우리도 못하는 걸 강아지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길 지나다니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악수하고 포옹하고 냄새 맡고 친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우리도 친한 친구들이랑만 친하게 지내지. 갑자기 막 옆에 지나가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안아. 막 그렇죠. 갑자기 안으라고 막 그리고 막 볼을 막 만져. 갑자기 내 볼을 우리 엄마 내 엉덩이 아빠가 만지고 막. 모르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지 맞아, 않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왜 모든 동물들이랑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짖기 시작하냐면 우리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싫을 수도 있는데 그걸 참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지만 어렸을 적에 네. 습관을 자꾸 보호자가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강아지가 내가 싫다라는 표현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강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네. 강아지한테는 친구가 아닌데 보호자분들은 친구 하면서 계속 만나게 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강아지는 보호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도망가고 싶은데 줄에 매달려 있죠. 그러면 공격적인 증상을 먼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산책하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네. 산책을 하다가 모르는 강아지를 만나는 건 단 하나의 이득도 없다. 친구랑 만나게 해줘야지. 원래 알던 친한 친구랑 만나서 노는 게 재밌지. 맞아요. 모르는 강아지랑 긴장된 상태로 막 냄새 맡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왕 하고 짖고 이런 게 전혀 이 아이들의 행동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게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그렇죠.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선은 친한 친구 아니면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 네네. 안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솔루션이 돼요. 네.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 안 만나고 지나다니게 되면 강아지 입장에서 그냥 보호자 쫓아다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만나도 된다. 이런 인식이 조금씩 생기게 되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네네. 목줄, 초크체인, 하네스 중에서 우선은 초크체인은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초크체인이 뭐예요? 그 목 당기는 거. 잡아당기면 목이 딱 쫄리는 이유. 저 네. 교육할 때 쓰는 그거 말이죠. 그건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죠. 훈련. 초크체인을 사용하면 훈련이고 목줄과 하네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네스를 더 추천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강아지들이 하네스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네스가 뭐예요? 몸이 가슴줄. 네, 가슴줄 네네네네. 같은 거를 강아지들이 내 몸에 뭔가 걸쳐지는 거를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하네스를 굳이 고집할 필요 없고요. 목줄 중에 조금 두껍고 목을 조이지 않는 걸로 해주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산책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하네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좋지만 하네스를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네스 고집하지 말고 목줄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보다 저희 사연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모자라. 네, 너무 모자라요. 1시간이 너무 모자른데요. 그러니까요. 자, 혹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께 혹시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2분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네. 우리 반려견들 이제 그 반려동물 인구가 1,000에서 1,500만 원 늘었어요. 500만 명. 네네. 예,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시고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키운다면은 나의 행복은 더불어 같이 그렇죠. 자연적으로 올 거다. 네네네. 그럼 그때는 유기견도 더 줄어들 거고 학대도 없어지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 행동학을 계속 더 많이 공부하고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반려견은 우리나라의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려견이라고 하면 서로 행복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보호자도 행복하고 이 반려견 자체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어만 반려견이라고 쓰고 개들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더
이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일방향 소통이 아닌 좀 양방향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줄어들고 정말 진정한 반려견으로 네. 같이 반려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랑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있어 보이고 나는 없어 보이고?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아, 너무 아쉽다. 또 부르고 싶다. 아, 그래요? 오늘은 노래가 없이 그냥 같이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자, 여러분 안녕 하면서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